2016년 전술 시뮬레이션 센터는 수많은 모니터의 희미한 불빛으로 윙윙거리고 있으며 명령을 기다리는 디지털 전장입니다. 데이터는 화면을 가로질러 흐르고 숫자와 그래픽의 복잡한 춤은 임진왜란 재현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전술 시뮬레이션 팀장으로서 저는 눈앞에 펼쳐지는 복잡한 데이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조선군과 일본군의 배치, 보급률, 피로도 등 실시간 업데이트가 표시됩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입력했습니다. 넓은 방에 울려 퍼지는 단 하나의 질문. 만약 조선이 1년 더 일찍 준비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에 잠겨 바뀐 과거의 가능성들이 내 마음속에 펼쳐지고 단 하나의 선택으로 재구성된 세상이 나타난다. 웅웅거리는 발전실에서 중앙화면에 오싹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납니다. 공해상, 사전 상륙 기습, 공격 성공, 조기 전쟁, 종결 확률 60%. 갑자기 방은 어둠에 잠기고 모든 모니터는 꺼지고 윙윙거리는 소리는 섬뜩한 침묵 속으로 사라진다. 마지막으로 깜빡이는 화면에서 시뮬레이션 지도가 한때 빛났던 곳에 불길한 빨간색 텍스트가 번쩍입니다. 시간이 바뀔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찢어밟기는 듯 이상하고 고통스러운 감각이 내 몸을 뒤틀어요. 조선 1591년 마푸나루 바닥에 쓰러진 채 낯선 옷을 입고 눈을 뜬다. 강물의 리드미컬한 철썩거림과 뱃사공들의 웅성거림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한옥 지붕들이 저 멀리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나의 현대적인 기억들이 과거와 충돌하고 깊은 혼란이 내 얼굴에 새겨져 있다. 내 팔에는 선명한 빨간색 손목 밴드가 밝게 빛나고 있는데 이는 고대 세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나는 다급한 얼굴로 한양관청으로 뛰어들어갔고 심장은 갈비뼈에 미친 듯이 부딪히며 격렬하게 뛰었다. 류성룡이 위를 올려다본다. 그의 눈은 처음에는 의심으로 가늘어졌고 그의 시선에는 말없는 도전이 담겨 있다. 저는 적의 끊임없는 진군 속도, 험난한 지형, 그리고 그들의 계산된 보급선을 자세히 설명하며 분석 내용을 빠르게 제시합니다. 그의 표정은 천천히 의심에서 섬뜩한 이해로 바뀌었고 내 말의 심각성이 느껴졌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의 얼굴은 굳어지고 닥쳐올 재앙의 무게가 그를 짓누른다. 일본군은 부산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20일 안에 한양에 도착할 것입니다. 굳건한 결의로 류성룡이 명한다. 경상방어를 즉시 강화하라. 윤두수 집의 고요하고 은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름 등자는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워 한양에서의 우리 비밀 회동을 감추었다. 나의 목소리는 나지막한 속삭임으로 한 국가의 위태로움을 짊어지고 절박한 외교적 위기를 긴급하게 전달한다. 국가의 짐이 새겨진 윤두수의 얼굴은 그가 주위에 깊게 경청하는 동안 리더십의 무거운 대가를 보여줍니다. 나는 심각한 결과를 설명한다. 조선이 무너지면 명나라와 일본이 직접 충돌할 것이다 라는 말이 공중에 무겁게 맴돈다. 그는 자신을 단련하기 전에 잠시 동안 그의 금욕적인 결심에 금이 가는 날 것 그대로의 고통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간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곡물을 분산시키고 화약 생산을 늘리려는 필사적인 계획을 받아들였고 그의 결심은 분명했다. 숙련된 장인들 앞에 서자 군기시 작업장은 금속과 나무 향으로 가득합니다. 견고한 작업대 위에 낯선 총기 두 자루, 화승총과 명나라 수입품이 놓여 있어 놀라움을 자아낸다. 장인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휘둥그레지고 그들이 발전된 무기들을 살펴보는 동안 웅성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나는 머스킷을 가리켰고 그들은 즉시 복잡한 분해 및 분석 과정을 시작하자 내 목소리는 단호해졌다. 나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고 나의 지시는 명확하고 긴급했다. 총열을 짧게 해라. 생산 속도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다. 우리의 끊임없는 목표. 1년 안에 화승총 10, 영정을 확보하고 화약 생산량을 3배 늘리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태양 아래 수많은 병사들이 총검을 번뜩이며 회전 사격 훈련을 정교하게 수행하고 있다. 숙련된 정확성으로 재장전하는 그들의 결연한 얼굴에는 땀방울이 번뜩이며
전쟁의 리드미컬한 발레를 이룬다. 나는 그들 사이를 성큼성큼 걸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장전까지 20초, 3줄이면 6, 7초마다 한 발씩 쏠 수 있어. 각 병사들은 힘든 고난을 이겨내며 모든 긴장된 근육에서 숙련에 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회전을 거듭할수록 기량이 향상되는 것을 보며 그들의 가슴에는 깊은 자부심이 솟아오르고 그것이 그들의 눈에 비친다. 훈련장은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활기차고 흔들림 없는 결의를 가진 군대를 단련하는 용광로입니다. 흔들리는 등불 빛이 방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나는 이순신 앞에 서서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한다. 이순신은 우리의 전략 토론에 중요한 말을 흡수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미간을 찌푸린 채 주에 깊게 듣습니다. 상륙 후의 싸움은 너무 늦습니다. 항해 셋째 날, 우리는 공해에서 승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사이에 공유된 결의가 굳건해지며 우리 함대의 운명과 부산 남동쪽 30리 지점의 정확한 매복이 결정됩니다. 1592년 4월 새벽, 일본 함대가 부산 외해에 접근하고 길고 잔혹한 항해로 인해 대형이 흩어져 있다. 뱃멀미와 탈수증이 병사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얼굴에는 고통과 피로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자총통이 포효하며 불꽃 순결로 선두함선을 갈갈이 찢습니다.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20척의 배가 불타올라 불타는 선체가 적의 중요한 보급선을 끊었습니다. 일본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그들의 거창한 상륙 계획은 재와 절망으로 변합니다. 일본군이 남해안에 상륙하고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닥쳐올 파멸을 알지 못했다. 미리 준비된 참호에서 총병들이 일제 사격을 가해 침략군을 전멸시킵니다. 권율 장군의 부대는 산악지형을 이용하여 전투를 끊임없는 소모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함대가 남해를 장악하여 철권으로 해군 우위를 확보합니다. 흩어진 일본군이 표적이 되고 그들의 침략은 필사적인 정리작전으로 전락합니다. 1593년 초 일본군이 퇴각했다는 소식에 한양 조정 관리들은 승리의 함성을 터뜨립니다. 그들의 뚜렷한 안도감 속에서 나는 흔들림 없는 평온함으로 서 있었고 그들의 즐거운 폭발과는 대조적으로 조용한 균형을 이루었다. 내 시선은 손목으로 향한다. 그곳에는 싸웠던 전투의 선명한 흔적인 희미한 붉은 선이 여전히 남아있다. 궁정이 활락에 빠져들 때 조용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조선은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오사카 성의 웅장한 방들에는 희미한 빛이 화려한 가구들 위로 길고 섬뜩한 그림자를 드리우며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격노한 얼굴로 미친 듯이 서성거렸고 패배 소식은 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격렬하게 몸짓하며 재침략 계획을 설명하고 그의 눈에는 명백한 광기가 번뜩인다. 숨겨진 곳에서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이번에는 방어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공격할 것이다. 등불입의 어둑한 내부에 길고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워 고요한 기대감의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앞에 서서 제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재정비할 시간을 준다면 우리는 다시 수세에 몰릴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갑니다. 이순신 장군의 얼굴에는 지위의 무게가 새겨져 있었지만 나의 대담한 제안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잠시 후 그는 대담한 계획에 대한 말없는 지지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얼굴에 단호한 결심이 자리 잡습니다. 우리는 지도 위로 몸을 숙여 남해의 해군 우위를 위한 경로를 계획하고 목소리는 낮고 절박합니다. 우리의 전략은 전개됩니다. 스시마 섬에 대한 기습 공격, 그리고 일본 본토의 해안 곡창지대에 대한 파괴적인 공격입니다. 조선 함선들이 일본 함선들을 향해 천둥 같은 포격을 가하는 동안 스시마 해를 가로질러 새벽의 첫 빛이 번져나갑니다. 일본 보급 창고에서 화염이 분출하여 그들의 병력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습니다. 소규모 조선군이 규슈 해안에 상륙하여 군량 창고를 신속하게 파괴한 후 사라진다. 정확히 계산된 공격은 적의 전투 의지를 꺾고
바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큰 성공을 거둔다. 오사카 성의 웅장한 홀 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서성이는 비단 옷자락 소리만이 정적을 깬다. 한국의 선제 공격 소식이 그에게 전해지자 평소 엄격했던 그의 얼굴은 충격과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오싹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조선은 더 이상 그가 한때 인식했던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가 한때 옹호했던 전쟁은 일본에 참을 수 없는 부담이 되어 그의 정신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때 꼼꼼하게 계획되었던 2차 침공 계획은 이제 냉혹한 현실에 부딪혀 명백히 중단되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깊은 패배감에 휩싸여 그의 얼굴에 끈질긴 그림자처럼 새겨집니다. 한양성벽 꼭대기에 앉아 타오르는 듯한 승리의 색조로 하늘을 물들이며 태양이 바다로 스며드는 것을 지켜봅니다. 내 손목의 붉은 선은 희미하게 빛나며 거의 끝에 다다랐고 운명이 이루어졌다는 속삭임처럼 사라져간다. 황혼을 배경으로 이순신 장군의 실루엣이 나타나고 그의 목소리는 엄숙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는가? 내 몸은 반짝이며 서서히 사라지면서 반투명해지고 조용한 승리와 새로운 역사를 남긴다. 흩어진 나무잎처럼 구체화되는 단어들. 1592년 일본군은 상륙하지 않았다. 1593년 조선 수군은 스시마를 습격했다.